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목 보고 조금은 의아해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돈 되는 라디오. 한국이 중국 회사를 지금 뭐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까지 중국 회사 다 별거 아니라고 방송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항상 중국의 디스플레이, 조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들을 언급할 때 다른 회사 다 형편없다, 보조금 폐지되면 줄도산이다 말하면서도 전기차 배터리 회사 CATL만큼은 유일하게 한국이 유인은 해야 되는 회사다, 견제를 해야 되는 회사다, 유일하게 중국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워지고 있는 회사라는 언급을 분명히 자주 해왔던 그런 회사입니다. CATL의 기업에 대한 개요를 잠시 언급하고 가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본 전자부품 기업 DK 산하 홍콩 기업에서 일하던 중국인 엔지니어들이 있었어요. 뭐 랑샤오캉이나 뭐 천탕화나 뭐 정위천이나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1999년 ATL이라는 회사를 얘네들이 차립니다. 같이. 그 ATL은 애플, 우리가 잘 아는 회사죠. 미국 애플에 배터리를 납품하는 그런 뭐 기업이었어요. 이 중에 정웨이춘이라는 애가 2011년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을 위해서 독립을 해서 창업한 회사가 CATL입니다. 당시에 이 ATL의 기술 인력을 대거 자기 그 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라인이. 그 라인 사람들을 대거 데려왔고요. 처음에 이제 ATL이 CATL의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2015년에 지분 관계를 정리하면서 뭐 지불할 거 하고 정리하면서 CATL이 이제 100% 중국의 회사가 됐습니다. 이 팩트를 부정하고 가면 안 된다는 평소의 소신으로 CATL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우리나라가 대비를 해야 반도체 규모로 성장할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에, CATL이 지금 뭐 잘한다, 단순히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CATL은 그래도 중국 회사 중에 성장력이 있는 회사니까 우리나라 회사들이 유의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들이 CATL을 확실히 알고 확실히 박살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영상이라는 점을 뭐 미리 알려드립니다. 뭐 중국 찬양하거나 이런 의도로 만든 게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배터리 3사가 있고 각 회사의 장단점이 있지만, 지금 가장 우리나라 회사 중에 앞선다고 평가되는, 뭐 세계에서도 기술력으로 1등으로 평가되는 LG화학을 대표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분석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쉬운데요. 점유율과 기술력이란 측면이 있죠. 점유율은 CATL이 압도적이죠.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19.3GWh로 전 세계에서 26.4%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세계 1위죠. 그리고 2위가 파나소닉, 일본의 회사로 15.5GWh로 23.7%, 3위가 중국의 비아디 9.5GWh로 14.5%, 바로 그 뒤에 이제 4위가 세계 순위예요. LG화학이 8.4GWh로 12.8%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국 외 점유율로 보면 LG화학이 2위인데 중국 내 점유율을 합친 그 전체 점유율이에요. 바로 그 뒤가 삼성 SDI고 8위 정도의 SK이노베이션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사실상 파나소닉 그리고 ACSC라는 일본의 그 회사와 여긴 별로 못해요. 아무튼 두 개의 일본 회사가 탑10에 속해 있고 한국이 3개의 회사가 전부 다 탑10에 속해 있죠. 그 외에 이제 5개의 회사가 전부 중국 회사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중국이 이거 전기차 배터리 다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탑10에 5개나 있는데 한국은 3개밖에 없고 일본은 2개밖에 없잖아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해석 방법은 점유율이 곧 기술력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상황에선 그게 맞아요. 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기술력이 1위니까 점유율이 1위예요. SK하이닉스가 그 다음 가니까 그 다음이고, 마이크로닉 그 다음이고.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맞는 답이지만, 현재 중국 회사들은 CATL을 제외하고는, 이게 중국 정부의 가호를 받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CATL을 제외하고는 100% 모든 수주가 중국 내부에서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에 제가 CATL이 그나마 가깝다고 한 이유는, 비아디를 포함한 중국의 모든 회사들, 나머지 4개, 탑10에서 4개에 속한 회사들이 전부 중국 내부에서만 수주를 따내고 있어요. 해외에서는 경쟁력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CATL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폐지와 이 중국의 외국 시장 개방 속도에 따라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기업들이다. 기껏해야 뭐 비아디 정도가 간신히 버티겠지만 그것도 그냥 산소 호흡기 다는 수준이고, 그 외에 중국 배터리 회사들은 자연히 도산할 것이다 라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럼 CATL은 왜 도산 안 하는데? 얘도 보조금빨로 큰 거 아니야? 그건 맞습니다. 보조금빨로 컸죠. 근데 제가 항상 언급하는 것이 있죠. 중국의 전략, 큰 틀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의 전략은 똑같습니다. 디스플레이건 전기차 배터리건 뭐 반도체건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 사이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보조금 보호에 있을 때, 그 이후에 나머지 업체들, 경쟁력이 없는 업체들이 도산하는 건 중국이 원래 계획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중국의 계획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중국 반도체, 조선, 디스플레이는 그걸 못 해내고 있으니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이 지금도 못 나오고 있어요. 조선 보시죠. 뭐 배가 망망대해 떠다니고, 디스플레이
아직 멀었죠, 기술력으로 보면. 그리고 반도체, 지금 양산도 못하고 있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이 없어요. 이 상황에서 보조금 폐지 단계 및 외부 개방 단계에서 모든 업체가 도산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에서는 CATL만큼은, 이 하나만큼은 유일하게 해외 수주를 실제로 따내고 있으니 나름 글로벌 스탠다드에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부정하고 막 CATL도 막 뭣도 아니고 얘네들도 뭐 그냥 바로 도산할 거고, 이거는 팩트를 부정하는 일이다. 자, 그럼 두 번째 측면, 기술력에서 보면 NCM811 최신 배터리 개발 속도로 보면 되겠죠. LG화학의 약 2년 정도 뒤처진 상태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뭐 정확히는 1년 반 정도로 보면 되고요. 근데 앞으로가 중요하죠. 제가 우려하는 측면은 막대한 중국 보조금으로 인한 그 남은 기간입니다.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남은 기간. 이 남은 기간 동안 CATL은 매출의 8%를 넘게 지금도 오로지 R&D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중국 보조금이 있기에 가능한 거죠. 얘네들이 그냥 자기 실력으로 했으면 이 정도까지 오지도 못했겠지만 매출의 8%를 R&D에 절대 투자를 못해요. 근데 보조금빨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LG화학이나 타국 회사들은 당연히 그런 보조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매출의 3%에서 5% 수준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돈이, 투자금이라는 게 그 어떤 산업 경쟁력, 미래 산업 경쟁력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 분명 빠르게 따라올 수도 있다. CATL이 다른 허접한 그 중국 전기차 배터리 회사 수준이라면 규모가 커도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지금 2년 정도의 격차면 대규모 R&D 투자에 따라 미래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무서워하고 막 떨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걸 알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LG화학을 추월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1년 격차, 6개월 격차, 여전히 LG화학이 앞서도 그 정도로만 따라잡혀도 상당한 저가 영업으로 인해서 수주량의 일정 부분을 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곧 타격이라는 의미죠. 실제로 CATL이 이제 BMW와 일부 모델에 대해서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죠. BMW는 원래 삼성 SDI가 독점 공급하던 회사로서 아직 2년 격차가 남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주 하나에서 점유율 중 일부 타격을 실제로 입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따라오는 속도에 대해 상당히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일에 비해서 정말 수준이 낮은, 쉽게 말해서 정말 수준이 낮았던 게 리튬 이온 배터리라는 형태 자체를 못 만들었어요. 얘네들은 그나마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간단히 생산하는 수준이었죠. 그게 2014년입니다. 지금 CATL BRD 정도 말고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가지고 막 승부를 보려는 중국 배터리 회사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때 CATL의 점유율이 0.3GWh였고 세계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2% 수준이었습니다. 순위권으로 탑10에도 못 들었어요. 그때 2014년에. 그러니까 불과 5년 전만 해도 2014년만 해도 세계 탑10에도 못 들던 회사가 5년 만에 세계 1위의 점유율을 달성한 것이죠. 이게 성장률로 치면 뭐 몇천 %인지 몇만 %인지 모르겠는데 점유율을 떠나서 기술력 측면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배터리를 만든다는 LG화학과 2년 격차밖에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인 거고요. 화웨이의 경우를 보면 중국의 공산당 산하의 기업을 더욱 경계해야 되는 이유들이 나옵니다. 화웨이가 구글의 유튜브, 구글 맵 등을 못 쓰게 되었잖아요. 미국의 강력한 견제로 거래금지 지역 기업에 대한 법제화도 됐고요. 하지만 공산당 산하의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 내수에서 엄청 밀어준단 말이죠. 중국 당 차원에서. 그래서 오히려 매출이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유럽 같은 데서 메이트 30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는데 중국 내 점유율을 화웨이에다 막 밀어주면서 매출이 오히려 성장하고 있어요. 물론 글로벌 스탠다드와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의 상대가 미래 상대가 되진 못합니다. 화웨이는 이미 밀리고 있어요. 삼성한테. 유럽이나 여러 군데에서 중남미나 이런 데서 점유율을 계속 뺏기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상 저런 제재를 받은 회사라면 당연히 망해야 정상인데도 중국 공산당이 밀어주니까 성장 가도를 어느 정도는 버티더라. 이거는 정말 씁쓸하면서도 팩트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CATL의 최근 배터리들을 살펴보면 혁신적인 소재들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고 LG화학과 비교하니 그나마 LG화학이 워낙 잘해주고 있으니까 격차가 커 보이는 거지, 일반적인 평균적인 배터리 회사들로 볼 때는 말도 안 되게 빠른 기술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 내수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6대 전기차 제조사의 배터리를 CATL 혼자서 다 공급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가 만약 반도체처럼 성숙기의 산업인데 CATL이 무리하게 보조금만 믿고 덤볐다면 당연히 박살이 났겠지만 아직 성숙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더욱 견제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해외로 보면 폭스바겐, BMW, 다임러, 볼보 이런 노요타나 이런 회사들이 CATL과 실제로 일부 혹은 꽤나 많은 양의 아무튼 대규모에서 소량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게 중요하죠. BRD 이후에 기업들은 거래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중국 회사들을 응원하자는 게 아니라 팩트를 정확히 인지하고 확실히 상대의 전력과 가능성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서 중국을 이런 치사하게 지금 이렇게 국가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배타적 정책을 펴서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들어간 전기 자동차 못 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배터리 들어간 전기 자동차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SUV 하나 신작 나왔는데 제가 지금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지금 완판됐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군산에다가 중국 그 전기차를 위한 막 공장 지어주고 있고, 우리나라 일자리 좀 얻는다고 막 우리나라 한국 보조금 들여가지고 중국 전기차 지금 공장 짓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20년, 2021년 단계적 폐지를 거쳐서 완전한 배터리 보조금 폐지가 이제 중국에서 될 텐데, 또한 이제 미국의 압박과 함께 중국의 시장 개방도 벌써부터 속도가 붙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데 와가지고 리커창 총리나 뭐 중국 간부들, 산둥성 간부들이나 와가지고 직접 막 기술 협력을 부탁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개방에 아무튼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 보조금이 그나마 지급되고 있는 단계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확실하게 CATL을 중국 외 지역에서 제압해야, 중국 내는 경쟁을 못하니까, 불공정 경쟁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제압을 못하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CATL을 확실히 제압해야 완전 보조금 해지 시점에 중국 안에서 내수 시장까지 우리의 기술력으로 도산시킬 수가 있다라는 방향성이 일단 그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볼게요. 현실적으로 보자면 중국 시장이 개방을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기술력 면에서 앞서서 많은 점유율을 가져올 거예요.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많은 성장을 할 거예요. 하지만 중국 내에서도 CATL이나 비아디 정도는 지금 세계 1위에선 당연히 내려오겠죠. LG화학이나 파나소닉, 삼성 SDI 같은 회사가 세계 1, 2, 3위를 가져갈 겁니다. 하지만 CATL이나 비아디 정도를 중국 정부가 대놓고 예전처럼 뭐 보조금하고 절대 얘네들만 팔게 하고까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보호를 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격전에 어떤 뭐 반도체 치킨 게임 같은 시기가 조금 올 것이다. 요 정도에 판단하면서 오늘의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투자해 주셔서 진심으로 수출국입니다. 현재 한국의 수출 비중은 중국 25%, 미국 12%, 베트남 9% 순입니다. 한때 1위였던 일본은 베트남의 절반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의 제2의 중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누적된 한국의 베트남 투자 금액은 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지난해 한국은 베트남의 제1투자국이 되었는데 그만큼 한국이 베트남에 거는 기대는 상당합니다. 베트남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2위 수출국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머지않아 중국에 버금가는 수출 교육국이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연방은행은 베트남을 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있는 투자국으로 꼽았는데 향후 5년 내 세계 5대 신흥 물류 시장으로 성장할 거란 이유였습니다. 개혁 이전 100달러를 밑돌았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2,54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베트남은 한강의 기적 당시 한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강하게 성장할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의 급성장이 오히려 베트남에는 기회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임금이 높아져 해외 투자 기업들에게 생산비 증가라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미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고민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탈중국화를 수많은 기업들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서 가고 싶은 꿈의 생산기지는 바로 베트남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투자의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베트남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큰 투자를 하며 베트남의 스마트폰 공장을 지어 60%에 해당하는 물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베트남에서 70조 원을 훌쩍 넘는 매출을 달성하며 베트남 GDP의 28%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삼성전자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베트남이 중국을 제치고 삼성의 해외 최대 생산 거점의 위치를 확고하게 다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도로를 만들어주고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삼성전자를 국민기업 대우를 해주며 귀한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해외 자본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겨오는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데, 사실 중국과 베트남은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과 10번 넘게 전쟁을 벌이고 지금도 남중국해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이 때문에 중국에서 오는 외국 기업들에게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의 성장을 보고 자극을 받았지만 군사적으로 팽창해 오는 중국은 위협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외국 자본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의 기술을 많이 탈취했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기술로 한국 기업들을 위협하며 중국 시장에서도 밀어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을 상대해야 하는 시대가 이미 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겉으로는 내색하지 못하지만 한국과 베트남은 중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 나라는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베트남과의 경제 협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나갈